이재명 후보 경호에 지금 갖가지 방법과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렇게 광화문 출정식에서 정장을 벗고 그 위에 이제 선거 운동복을 갈아입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흰 셔츠 위에 뭔가 덧대져 있죠. 이게 흰색 방검복입니다. 저게 한 3kg 정도 된다고 해요. 3kg 되는 방검복을 와이셔츠 위에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 보이십니까? 경호원이 자 이렇게 아주 성능 좋아 보이는 망원경까지 들고 유세장 원거리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재명 후보의 경호원입니다. 혹시나 있을 저격수를 찾는 것 같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께서 보내는 다양한 문자 가운데 90% 이상이 경호와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으십니다. 당내 거의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TF를 꾸려서 경호 전문 인력까지 포함한 회의를 몇 차례 거쳤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그 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제 첫 출정식이 있는 상황을 다 점검하고, 오늘 저희들이 또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 오늘 진행을 하고 이후에 유세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22일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안전이라는 겁니다. 안전. 근데 왜지? 방탄복 3kg이래요. 아주 제 등에 또 땀도 많이 날 텐데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이 후보가 쭉 입고 있다는 겁니다. 보셨죠? 쌍망원경으로 이렇게 광화문 주변, 청계광장 주변을 쭉 훑어보는 경호원 모습고, 또 이게 뭐냐 했더니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 원거리에서 이렇게 저격을 하려면 이제 렌즈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저격수가. 그때 이 후보의 그런 시야를 이 후보를 겨냥한 그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풍선도 띄우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오늘 실행까지는 안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으로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단순한 제보나 어떤 장난전화 이런 걸 넘어서서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적 테러를 당해서 사실 죽음에 이를 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를 마지막에 그 신변을 어떻게 그 테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큼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방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날씨 한낮에 20도가 넘었습니다. 맞아요. 매우 덥습니다. 저게 3kg가 넘는 건데 저거를 벌써 지금 한 달 이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한 2달 이상 착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 더위에도 그렇고. 그런데도 저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우리 당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풍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저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차원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만에 하나, 100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라는 아주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도 문자로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에 활동했던 내란 세력의 어떤 특정 세력이 현재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어떤 그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원 같은 것들이 저한테도 오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 뭐 암살 시도 얘기가 민주당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 의원님,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 신고 접수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제보는 후보에 많은데. 대한 경우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이상 경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뭐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엔 올해 1월에 그런 테러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저도 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제 소총? 글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디로 반입이 된다 그러면 그걸 적발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걸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뭐 총기 휴대나 뭐 반입이나 이런 게 허용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계엄 상황에서 뭐 일부가 뭐 소총을 반납하지 않았다 하는 건 그야말로 거의 음모설에 가까운 수준의 그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것들이 뭐 무슨 제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보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그 총기 휴대가 안 되는 나라에서, 그리고 경찰에서도 저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체성이 있다면 민주당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그 경호를 뭐 우리가 강화해야 되겠다, 풍선을 띄우겠다 이럴 사항이 아니고 경찰과 협조해서 얼마든지 실제 그 제보의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의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수사하고 대비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제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호의 그 뭐 한치의 그 여러 가지 그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저걸 제보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 문제를 가지고서 그 마치 그 어떤 또 다른 뭐 어떤 선거 이슈, 뭐 다른 진영에서 우회를 가할지 모른다. 그게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조용하게 이 문제를 경찰과 협조해 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